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체별 특성과 광고 효과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디오 광고 유형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TV랑 라디오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그 방송 매체의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광고 효과 측정 자료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HUT라고 해서 Household Using Television이에요. 그러니까 TV의 커버리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그 TV를 켜놓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시간대에 TV를 켜놓고 있는 가구의 비율. 그래서 HUT는 시간을 고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순수한 잠재적 수용자 크기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특정 방송국이 200만 가구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광고주가 그 방송국 프로그램에 방영된 광고로 그 가구 수 전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200만 가구 중에 특정 시간이니까 2008년 5월 13일 밤 7시에 100만 가구만 TV를 켜고 있었다면 HUT는 50%가 되겠죠. 그죠? 그 200만 가구 분의 100만 가구가 되는 거니까 그 시간대에 켜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광고주는 그 시간에 최대 100만 가구에만 TV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일, 특정 시간에 TV 광고가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용자의 크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만 가구 중에 100만 가구만 TV를 켜고 있다면 50%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청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HUT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익히 알고 있는 지표로서는 시청률이 가장 자주 언급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마다 그 시청률이 얼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정 시간 동안에 특정 프로그램을 본 가구 또는 수용자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TV 수용자의 크기 측정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죠? 우리가 가장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그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청률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주들이 우리 광고를 무슨 프로그램에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전체 TV 보유 200만 가구 중에 20만 가구가 시청했다면 1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시청률이라는 것은 조사 회사들이 이제 시청률을 측정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먼저 이 시청률 조사를 했던 회사가 미국의 닐슨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닐슨, AC 닐슨이라고 우리 국내 초기에 들어왔을 때 80년도에 들어왔죠.
80년대 중반인가 아마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 닐슨에 제가 89년도에 입사를 해서 92년도까지 다닌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입사를 했던 AC 닐슨, 그 당시엔 전 리서치 파트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 AC 닐슨이라는 회사가 시청률 조사라는 거를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피플미터식 조사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피플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더 요즘은 이제 첨단 그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점점 더 발전됐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닐슨사 말고도 또 다른 조사회사도 시청률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건 AC 닐슨이에요. 지금도 기사 자료에 인용되는 건 닐슨 지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특히 요즘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 특히 케이블이나 정편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지상파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들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표로 우리가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점유율. 모든 TV 보유 가구가 아니고 TV를 켠 가구 수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뭐 지금 TV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한 집에 보통 뭐 3대, 2대 이상 다 TV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어떤 특정 집에는 아예 TV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집도 있죠. 뭐 수험생을 둔 집이라든가. 그런 집 외에는 거의 뭐 우리 국내의 모든 가구에 거의 대부분이 TV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점유율 같은 경우가 그 1000가구 중에 예를 들어서 500가구가 TV를 켜고 있었고 그 중에 250가구가 시청했다면, 그죠? 50%다. 그러니까 1000가구 중에 500가구가 켜고 있는 상태니까 그 500가구를 기준으로 이제 250가구가 시청을 했으니까 50%의 시청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시청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점유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TV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중에 켜고 있었다는 켜고 있는 그 가구에서 250가구가 시청했다면 50%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청률하고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되게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TV의 그 가장 시청률이나 점유율이 높은 시간대는 저녁 8시부터 보통 저녁 10시 그 시간대가 SA급, 스페셜 A급이라고 해서 광고 단가가 가장 비싼 시간대예요. 그래서 그 8시부터 10시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비싼 광고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보통 뭐 MBC 9시 뉴스가 시청률 꽤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MBC 9시 뉴스의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뭐 KBS 9시 뉴스가 더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때는 JTBC의 8시 뉴스가 굉장히 시청률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시청률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 손석희 그 JTBC 보도본부
대표가 직접 뉴스 앵커를 하면서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방송 매체의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시청률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지표로서도 시청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잠시 메모리가 조금 또 변상이 나. 넘어가. 그의 내용의 광고 매체예요. 광고 매체 많은 1994년도, 5년도 이때 인터넷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게 이제 바로 94년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94년도 라는 사이트에 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터넷 광고는 초창기만 해도 국내 회사들 대기업들도 인터넷 광고에 큰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당시는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정말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유저라고 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장인 30, 40대 정도가 회사에서 많이 이용하는 정도였지 집에서 이용한다거나 개개인들이 일일이 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야죠. 인터넷이 이렇게 확 늘어난 건 아마 2000년대 넘어서고 아마 2010년대가 넘어선 이유가 될 거예요. 요즘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망 자체가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고, 인터넷 속도 전쟁에서도 지금은 이제 이동통신의 5G 시대잖아요. 인터넷도 지금 1기가, 그죠? 기가 bps의 시대죠. 근데 요즘 또 그 인터넷 그 모바일 그 회사에서, 이동통신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의 속도가 기가 인터넷이라고 분명히 광고는 했는데 속도를 재보니까 기가의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그 소비자들이,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인터넷 광고도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이메일 광고만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인터넷 광고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메일 광고, 그 다음에 배너 광고가 바로 이렇게 사이트에 떠 있는 것들이죠. 위에 그런 것들이 배너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 이메일 열 때도 역시 이메일에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이 이미 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정리될 때만 해도 꽤 몇 년 전일 거예요. 이게 아마 책 발행된 게
몇 년도판이냐? 아마 2016년도판인가? 아마 지금 개정판을 내야 되는데 이 책을 이제 처음 출판한 건 2009년도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정도 2016년인가 15년도에 그 개편을 해서 개정 중부판을 냈는데 최근에 또 그 출판사에서 또 개정판을 좀 작업을 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할 때가 또 지났는데 이게 지금 저자가 6명이다 보니까 6명이 다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쉽지 않은 상황이죠. 뭐. 저도 저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이때만 해도 굉장히 인터넷 광고의 비중이 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졌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겠죠. 인터넷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학교에 연구실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 그죠? 인터넷 접속부터 다 하면서 학교 그 메일 사이트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제 개인 메일 사이트를 열고 포털 사이트 열어서 기사 검색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국내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럴 거예요. 또 집에 와도 또 맨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 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 먼저 켜고, 물론 밖에 있을 때도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요즘은 모바일로도 모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도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광고 노출 효과의 측정이 용이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에 주소를 다 알고 어디서 이동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측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정보 제공 기능이 우월하죠.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선별성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매체에 비해서 그 매체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적인 특징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양방향성의 이 인터넷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노출 효과의 측정에서 다른 매체 광고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뛰어난 장점도 갖고 있는 거예요. 쿠키라는 거 여러분들 컴퓨터에 항상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 쿠키라는 게 그리고 모든 사이트에는 여러분들이 다 회원가입이 돼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내 개인정보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모든 내 개인정보가 바로 다 입력이 되고 노출이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광고를 클릭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 기록도 다 남게 돼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 사이트에 뭘 하나 누른다는 건 바로 그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제공 기능이 아주 우월하고 월등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TV 매체에 비해서 CPM, 코스트 퍼 사우전드예요. 코스트 퍼 사우전드, 1000명당 비용.
1000명당 비용이 사실은 좀 높아요. 그리고 그 반복 노출 후에는 소비자들이 클릭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뭐 클릭해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로 광고를 다 창을 닫아버리잖아요. X를 누르죠. 그 X가 어디 있는지 어느 귀퉁이에 있는지 몰라서 잘못 누르는 경우는 있는데 그 X를 눌러버리면 그 인터넷 창이 닫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단점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반복 노출 후에 클릭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포털이나 엔진 검색을 통해 존재를 알리지 않는 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수의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이라는 그 개인 그 이용 매체니까 철저하게 다 개인 단위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개인이 누군지는 충분히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동시에 도달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점보다 오히려 장점이 월등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엔 인터넷 그 검색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확장되고 있고 최근에 네이버나 다음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률이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그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고비예요. 네이버도 그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카카오 또한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터넷 광고 최근에 또 그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1분기 2021년도 1분기에 그 수익률이 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역시 페이스북도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마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그 유저들은 잘 알 거예요. 뭐 매일같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광고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스폰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페이스북에는 광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것도 역시 페이스북의 정책이었죠. 없다가 이제 기업의 홍보처럼 하는 것들. 근데 지금은 제품 뭐 온갖 다양한 제품의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열면. 그것도 인터넷 광고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광고 유형이에요. 뭐 이것도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예,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들이에요. 텍스트 광고, 웹페이지에 문자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광고인데 이런 식의 광고는 이제 예전 초창기에 나온 거죠. 요즘은 이런 노출형 광고, 탁 튀어나오는 광고들 막 뭐 신문사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사 사이트 무슨 기사 검색 하려고 검색도 마찬가지고요. 포털에 들어가 봐서 막 튀어나오는 막 노출되어지는 광고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막 동시에 막 뜹니다. 그런 노출형 광고들, 그죠? 배너 광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 이거는 뭐 한 페이지 자체가 전부 오픈이 돼서 광고로 뜨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광고비를 많이 내겠죠. 그다음 떠 있는 광고, 요즘 떠 있는 광고들이 너무 많죠. 오픈,
이동 시 노출되는 팝업, 그 팝업이라고 그래요. 너무 막 이 팝업. 그래서 아예 팝업을 못 뜨게 하는 그 어디냐, 그죠? 그 보안 솔루션에 보면 아예 팝업을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인터넷에 그 설정해 가면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팝업을 아예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그죠? 그다음 팝 언더, 그다음 팝 인 광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자꾸 막 다양하게 막 그 광고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광고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검색 광고, 검색 광고라는 건 뭐 대표적인 검색이 바로 네이버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제가 이 포털 사이트를 컴퓨터에 딱 켜놓은 걸 보면 광고들이 막 등장을 해요. 다음 딱 열면은 바로 뜨는 광고들이 이 기사 메뉴에 뜨고, 옆에는 뭐 또 계속 뭐 온갖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이 계속 뜨고요.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역시 네이버 포털에 처음 접속해서 검색하는 그 창에 들어가면 역시 광고가 바로 뜹니다. 제가 지금 열어보니까 보험 광고가 뜨고, 자동차 보험 광고, 뭐 보험료 확인해라.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는 온갖 그 홈쇼핑과 관련된,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제품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뉴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뉴스 기사 창으로 넘어가고요. 여기도 보면 또 역시 옆쪽에 광고들이 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무슨 그 기사를 하나 누르더라도 그 기사를 누르면 역시 기사와 함께 옆에는 또 역시 광고들이 뜨죠. 하여튼 뭐 정말 엄청난 양의 광고들이 떠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창에서 뜨는 광고들이라고 보고, 배너 광고보다 타겟성이 뛰어나다. 워낙 그 검색 관련돼서는 이제 그런 그 검색하는 키워드,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연령대의 유저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지, 그래서 그 검색을 많이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내보내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다 인터넷 광고를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히려 TV 광고를 안 하고 인터넷 광고를 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겠죠. 검색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메일 광고, 뭐 요즘 이메일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메일도 하나만 쓰나요? 저만 해도 뭐 G메일도 쓰고, 네이버 메일도 쓰고, 다음 메일도 있고. 근데 제가 물론 제일 많이 쓰는 건 코리아닷컴 메일을 제일 오래됐고 이제 가장 즐겨 쓰는 주 이메일이고, 또 뭐 간혹가다 뭐 네이버 메일도 쓰고 G메일도 쓰긴 하는데, 그리고 뭐 대부분 다 학교 메일을 가장 또 많이 이용하고요. 그 메일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광고가 엄청나게 뜹니다. 뭐 그 메일 뜨는 창 옆에 양옆으로 그냥 온통 광고예요. 그리고 온갖 제품 광고들이 쭉 뜨고요. 특히 제가 접속하는 그 코리아닷컴 메일에 들어가면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했던 제품들이 또 광고로 다 떠요. 참 정말 엄청나게 정보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뭐 이메일은 우리가 워낙 자주 확인을 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모바일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광고를 또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광고 메일이라고 하는 것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우리 학교 메일에 광고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차단하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광고성 메일들은 뜨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제 도달이 되지 않는 거죠. 미리 학교에서 다 차단하는 그 차단막을 설치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스팸 메시지로 인한 거부감 문제가 가장 큰데, 근데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로 엄청난 광고들이 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저하고 좀 다를 거예요. 타겟이 다른 거지. 저한테는 대출 광고, 뭐 부동산 정보 광고, 증권 뭐 정보 광고, 뭐 그런 것들이 문자로 하루에도 막 수십 통씩 날라옵니다.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메일 광고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광고라는 것은 그 웹사이트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죠? 총체적인 브랜드 마케팅 활동의 장으로 활용한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 SNS 이용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특히 페이스북이, 그죠? 기업 홍보,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웹사이트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쇼핑몰 사이트는 뭐 어차피 제품을 사러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웹사이트에 또 광고를 실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은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 보게 되는, 아예 보통 우리가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뭐 하루 종일 접속된 상태잖아요. 로그인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요. 내가 컴퓨터를 끄지 않는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스폰이라고 하는 쪽 그 옆쪽에 오른쪽에 제품이 두세 개씩 항상 뜹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제품과 관련된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떠요. 그만큼 엄청나게 광고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콘텐츠 연결 광고. 이건 콘텐츠 연결 광고는 뭐 자사의 웹사이트 링크를 관련 업체 또는 그 조직과 공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배너 교환이라고 해서 한때 초창기만 해도 서로 배너를 교환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엠브레인이라는 조사 회사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했었어요. 뭐 어떤 그 배너를 서로 같이 걸어주는 거죠. 그 회사의 배너를 우리 그 엠브레인 사이트에다가 올려주고, 우리 회사 엠브레인의 그 배너를 그쪽에다가 또 띄워놓고, 그런 것들을 서로 링크 교환할 사이트의 선정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웹사이트에다가 그걸 서로 이제 배너를 교환해서 컨텐츠와 연결시키는 그런 겁니다. 인터넷 광고 유형도 엄청나게 다양해졌고요. 굉장히 아주 많아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정리된 것만 해도 벌써 한 5, 6년 전에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많은 형태의 광고들이 계속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광고 효과의 측정 지표들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히트 측정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가 된
서버의 웹파일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다운로드가 된 횟수, 오디언스 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 불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된 횟수니까 그만큼 그 눌러서 이게 다운로드 됐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열어봤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히트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TV 그 피플미터를 통해서 TV 시청자 측정을 하는 방법처럼 사용자 중심 측정이라는 것이 바로 웹 사용자를 중심으로 온라인의 활동을 측정하는 거죠. 그런 걸 또 분석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게 예전에 그 사용했던 TV 시청률 측정하는 피플미터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광고 노출 효과에 관심을 갖는 광고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개인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훨씬 더 그죠? 광고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창기만 해도 이 방문자 또 순방문자 수를 알리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 해당 도메인에 접속한 사람의 숫자, 그죠? 방문자는 사이트를 접속한 사람들, 순방문자는 해당 도메인에 방문한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들락날락거린 거는 한 사람으로만 치는 거예요. 순방문자는. 그래서 IP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사용자보다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IP 주소가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IP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IP를 쓰고 있는 우리 학교 뭐 사회과학대학에서 그 같은 층에 있는 연구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연구실에서 여러 그 연구실 안에 있는 여러 다른 그 교수들이 접속을 하더라도 사실은 IP가 같으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보다 적게 측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과소평가될 수 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프레션과 클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릭은 뭐 말 그대로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임프레션은 뭐예요? 그 일정 기간 동안 배너 광고가 방문주에게 노출된 횟수예요. 배너 광고가. 임프레션은 배너 광고가 노출된 횟수. 그만큼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면 또 배너 광고가 또 열리겠죠. 그 배너 광고가 노출된 횟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근데 클릭이라는 건 실제 방문자가 실제로 배너 광고를 클릭한 횟수니까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누른 거니까 물론 실수로 눌렀든 정말 자기가 보려고 눌렀든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죠? 방문자가 실제로 누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클릭 숫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임프레션 수치 중에 실제로 클릭하는 사람의 비율을 클릭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임프레션은 노출된 횟수고 그걸 클릭했느냐 안 했느냐는 또 역시 그 클릭률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클릭률이라는 게 클릭수, 임프레션 나누기 클릭 수를 가지고 하면 바로 클릭률이라는 걸 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정확하게 측정되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뭐 실수로 그 광고 배너를 눌렀든 의도하지 않아서 눌렀든 아무튼 누른 거는 사실이니까 어찌됐든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노출을 하려고 누른 걸로 간주가 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인터넷 광고 효과 측정하는 기술도 더 아마 많이 발전됐을 거고요. 우리가 아무튼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정보를 다 오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갔고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사이트로 갔고 그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 로그아웃 하지 않으면 계속 그게 시간으로 잡히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제가 연구실 가서 딱 인터넷 접속하고 나서 창을 열어놓으면 거의 하루 종일 그대로 다 열어놔요.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엔 로그아웃 시간이 이제 돼서 뭐 로그아웃 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하면 다시 또 접속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인터넷 그 웹페이지를 열어놓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의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 그 유저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 뷰라고 하는 거, 그죠? 순 방문자들이 열람한 웹페이지의 총 숫자를 얘기하는 게 페이지 뷰예요. 순 방문자 1인당 페이지 뷰. 순 방문자들이 요청한 웹페이지의 평균 값입니다. 1인당 페이지 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도달률. 순 방문자 수의 국내 전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비율이에요. 아마 인터넷 유저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율로서는 높을 겁니다. 인터넷을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망의 속도 자체도 우리나라처럼 빠른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제일 불편한 게 인터넷 사용이에요. 어떤 나라에 가면 인터넷 정말 쓰기가 쉽지 않은 나라도 있고 속도가 느려서 막 속이 터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터넷 환경은 제일 잘 갖춰진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문 빈도, 순 방문자가 방문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체류 시간, 말도 참 재밌어요. 체류 시간, 머무른 시간이에요. 순 방문자 1인당 체류한 평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 광고 효과 측정치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그 측정치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개인정보까지도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람이 그 유저의 특성까지도 우리는 같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라는 게 아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기술을 다 적용해서 아주 멋있는 광고까지도 다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인터넷 광고에 대한 효과는 몸으로 직접 다 본인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우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터넷 광고의 효과입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인터넷 광고가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이 이제 모바일 광고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광고 매체는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보고 그 다음
매치 집행 전략과 광고 효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코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